자, 이번에는 우리 녹음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멀티미디어 쪽 다루고 있고요.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우리가 그 음악 파일 재생하는 부분 다음에 동영상 파일 재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음악 파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음성 관련돼서 녹음하는 부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녹음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음성 녹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 뭐 말을 하면 그걸 녹음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이크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음악이 되면 음악 파일이 되겠죠. 음악 파일이 마이크로 들어오게 되면 음악이 들어오면 음악 파일이 될 거고요. 음성이 들어오면 음성 파일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음성 녹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화면에서 자, 스타트 메뉴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자,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로 next. 그다음에 자, 프로젝트 이름은 자, my audio 리코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하는 거를 리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my audio recorder라고 했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my자를 삭제를 해봅니다. 자, 랭귀지는 자바로 된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지면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레이아웃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activity main.xml 탭을 열고요. 자, 그리고 저 프로젝트 창을 닫아주면 이렇게 자,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화면이 뜨게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음성 녹음할 때처럼 버튼 4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삭제하고요.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 어플라이 해서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버티컬로 해서 자, 세로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버튼 4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버튼부터 해서 자, 녹음 시작, 녹음 중지, 재생 시작, 재생 중지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녹음 시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녹음 중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재생 시작. 플레이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생 중지라고 글자가 표시됩니다. 자, 텍스트 속성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자, 우리가 녹음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재생 버튼 2개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음악 파일 플레이를 할 때, 음악 파일 재생을 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접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이 4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실행될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부터 해서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겠죠. 버튼 점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자, 여기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 on cli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했던 것처럼 설명글 한번 해볼게요. 커멘트 집어넣고요. 첫 번째 버튼 클릭 시 이렇게 자, 우리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버튼 클릭 C, 그리고 버튼 2 더블 클릭 컨트롤 C, 더블 클릭 컨트롤 V, 더블 클릭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버튼, 네 번째 버튼 전부 다 만들어 봅니다. 자, 입력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금방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 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버튼 하나를 위한 코드가 지금 6줄 정도가 입력이 되니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줄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한 줄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바를 하고 있으니까 코드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입력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이 구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4개 버튼을 만들었고요. 자, 4개 버튼에 자, 클릭됐을 때 자, 실행되는 이 온 클릭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해보면 되겠죠. 녹음 시작. 자, 뭐라고 할까요? 자, 스타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트
record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실행하겠다. 자, 두 번째 stop이라고 할까요? stop record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겠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했던 것처럼 자, play audio 그 다음에 자, 요거는 stop audio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 자, stop audio 뭐 오디오 플레잉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 start playing, stop playing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메소드 이름을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일단은 함수를 만들어놔야죠.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public void start recording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stop recording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뭐죠? start audio가 되나요? 플레이 오디오가 되나요? 플레이 오디오로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stop audio. 자,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에러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start recording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에 있는 자, 함수들을 직접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음성 파일 또는 음악 파일을 플레이할 때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는데요. 이 녹음을 할 때는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게 제공이 돼요. 그러면 미디어 리코더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거를 이 클래스 안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걸 가지고 리코더 이렇게 선언을 해보고요. 자, 미디어 플레이어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야 자, 녹음한 거를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2개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스타트 리코딩 와서 자, 우리 녹음을 시작하는 부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했던 것처럼 자, 리코더라고 하는 거는 자, new 미디어 리코더 이렇게 객체를 먼저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리코더라고 하는 게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if라고 해서 리코더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자, 그러면 리코더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타트 리코딩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리코더라고 하는 객체를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리코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녹음을 하려면 일단 set audio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디오 소스. 말 그대로 오디오 뭐예요? 음성을 위한 소스. 어디서부터 음성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정보가 됩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상수가 정의돼 있어요. 자,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데로 가보죠. 미디어 리코더 점 해보면 자,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고요. 거기에 점 해보면 이렇게 상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MIC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MIC라고 하는 게 마이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상수를 넣어주면 이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게 알아서 마이크 쪽에 입력을 찾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성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미디어 리코더라고 하는 게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 줄로 지정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리코더 점 해서 set output format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봅니다. output format. 자, 뭐예요? output 뭐예요? 결과물이 되겠죠. 결과물의 포맷을 뭘로 할 거냐? 자, 미디어 또 리코더 점 output format 점 해보면 여기에 상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상수가 있죠. 자, 그 중에 mpeg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의 포맷을 mpeg4라고 하는 포맷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코더 점에서 set audio encoder라고 하는 거 해보도록 합니다. 자, 미디어 리코더 점 오디오 인코더 점 해보면 마찬가지로 상수가 있죠. 자, 이 중에 AA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 단말기에서 이걸 지원해 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능이 동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디폴트로 해줍니다. 디폴트로 하면 그 단말의 기본 자 인코더를 사용한다는 거죠.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가 우리가 마이크로부터 들어온 음성 정보가 있으면 얘를 디지털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압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인코더라고 하는 게 사용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인코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리코더 점 set output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파일 이름을 넣어줄 때 필요한 몇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어서 할게요.